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어느덧 8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마주하고 말하는 일련의 과정이 독대와 같아서 채널명을 독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독대를 한자로 풀어보면 홀로 독에 대할 대. 조정의 관리가 홀로 임금을 만나서 정사에 관한 의견을 직접 아뢰거나 강론하던 일을 독대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 카메라 렌즈와 독대하고 있어서 채널명에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이 장이거든요. 장독대.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하자를 쓰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강사님은 계약서를 항상 설명하는 대로 작성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답을 드리면 아닙니다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달라요입니다. 질문을 항상이라고 하셔서 제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폭 망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기에 배신감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제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의 돈은 잘못되어도 큰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약식 정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돈 떼먹고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하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액수라면 약식 계약 정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첫째, 떼어도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일 것. 둘째, 다음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일 것. 소액이라도 다음 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기준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10만 원을 떼어도 분이 안 풀리고 화병으로 입원할 정도라면 10만 원을 거래할 때에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죠. 나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정도 이내의 금액은 계약을 무시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소액이 아니어서 감내할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지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체상금은 시공업체가 약속한 공사 기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으면 은행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예우를 맞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에 지연이 있었을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지체상금이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면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와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된 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0.9%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벌칙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예요. 결국 예정일보다 5개월 뒤에 입주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정한 기일 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지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이다. 그러면서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은 지체상금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공사를 지체하면 인정되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기입하는 것이 손해를 보전하는 하나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공사 완공 시점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완공 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건축주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급했어야 할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민원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던 경우 이러한 사안이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시공업체에게 면책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비율은 통상적으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 지체상금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위약 벌금을 책정하면 인정받지 못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체상금 조항을 공사 계약서에 포함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체상금 기입으로 공사를 공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시공업체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기입하고 안정된 공사 과정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